잘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와, 이렇게 오랜만인 느낌이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할 잔소리가 뭐냐면요. 제가 사실 2022년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새로 만났어요. 근데 조금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좀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못난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든지 잘 해내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근데 또 뭐든 좀 지속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습관들, 이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든지 잘 해내는 사람들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에 집중합니다. 제가 이거 저희 북콘서트에 오셨던 그 25분에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뭐 N잡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역할, 여러 가지 직업을 잘 해내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성공적인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를 뭐 예로 드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저는 직업이 여러 개죠. 막 이렇게 방송 쇼호스트 같은 것도 할 때도 있고,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뭐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처럼 뭐 어딘가에 가서 뭐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네 가지를 보면은 다 결국에는 같은 일인 거예요. 같은 재능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한 가지 재능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거는 요즘 시대에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N잡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는 뭐 낮에는 뭐 병원에서 일하는 뭐 간호사나 의사야. 근데 밤에는 갑자기 뭐 네일 아트 아티스트가 돼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런 방법론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강의도 많고 광고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절대로 한 가지가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뭔가 잘하고 이걸로 다양한 돈벌이를 하는 게 더 빠르게 좀 성공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무언가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하나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시도를 해야 살아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하나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궤도에 오르면 또 그 다음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를 벌려놓고 다 수습도 안 됐는데 또 다른 걸 시작하고 어떤 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창업하고 시작만 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저는 그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 하나가 무엇인지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그건 결국 좋아하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서 가장 내가 빠르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일, 가장 빠르게 어떤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일,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빠르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빠르게 또 궤도에도 오를 수 있다, 하나로 정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도 이 일을 벌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을 일단은 가볍게 벌려봐요. 그러면은 조금 감이 생겨요. 이거를 할 수 있다, 못하겠다, 생각과 다르다, 생각처럼 된다. 거기에서 오는 피드백을 보고 고 할지 스톱할지를 약간 결정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게 뭔가 내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잘 되더라도 한 3년 이상 지속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웬만하면 욕심을 안 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절대 제 사례가 성공의 사례는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집중할 하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잘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뭐 종종 소개를 해드리는 책이기도 한데요. 자기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꼭 한 번씩 다들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 자신의 어떤 순수함이 오염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멋지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저는 어떻냐고요? 저도 기준이 남에 있어요. 남한테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막 할 때도 있고요. 남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나 열심히 했어. 막 이렇게 거짓말, 허풍을 칠 때도 있고요. 그런 게 꼭 나쁜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외적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맞나? 현타가 되게 자주 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 계속 어떤 거를 좀 유지를 하고 어느 궤도까지 오르고 성공으로 다가가려면 무언가를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내적 동기가 아니고 외적 동기에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은 이게 맞나? 내 삶은 뭐지? 나 누굴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먹고 살려면 남한테 보여줘야 되고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맞나? 아니면 내 뜻대로 가는 게 맞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세월이 좀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잘 되든 안 되든 내 뜻대로 가고 나면은 별로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내 뜻대로 가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뜻대로 하는 게 좋은데 무엇을 내 뜻대로 하냐? 첫 번째, 뭘 할 때 남들이 하니까 하지 마세요. 나는 별로 부업 안 하고 싶고 나는 별로 엔잡 안 하고 싶고 나는 별로 서울대 안 가고 싶고 나는 별로 대기업 취직 안 하고 싶은데 남들이 다 그 말이 맞다고 왜 비웃어? 남들이 다 그 길이 맞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 한번 해볼까?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휩쓸려 가서는 저는 절대 그게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대표적인 외적 동기죠. 왜 비웃어? 그건 다 이해되는데 서울대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아니 서울대 남들이 좋다 하니까 갈 필요 없다. 근데 하버드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뭐에 솔직해져야 되냐? 내 욕심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 친구들이 요즘에 뭐 유튜브 하는 법, 아니면 뭐 책을 쓰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은 결국에는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됐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꼭 유튜브여야 하나? 꼭 책이어야 하나? 아닐 수 있거든요. 그 60에 솔직해지지 않으면은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해져야 지름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대부분 이 욕심이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리고 그냥 솔직해요, 진짜. 세 번째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위기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누구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조금 약간 잘 해 나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는 거.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럼 반대의 상황은 뭐냐?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누가 들어도 타당할 만한 이유를 찾아요.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긍정회로만 돌려도 힘든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깨끗하게 포기하기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는 거. 그거는 습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 목표로 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중도에 자꾸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성이 나쁜 건 아닌데요.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 이게 너무 많이 끼어들면은 뭔가 이거 자체가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린고비로 살았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뭐 라면을 먹고 뭐 오늘 하루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내가 목표로 가는 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10,000원 쓸 거 5,000원 썼으니까 5,000원 세이브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며칠을 해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1,000만 원이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를 1,000만 원 언제 모으지? 내 인생, 구질구질한 내 인생 언제쯤 볕이 뜰까?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젖는 거. 어떤 사람이 더 목표에 빨리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자기 연민은 그냥 자기가 너무 불쌍해 죽겠어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생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 거예요. 매 시간, 매 사건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가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여운 사람이 아니에요.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생을 겪는 그런 도전자들이지 그냥 가엽고 너무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보면은 타인에게 이로운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목표를 여기까지 잡았어요. 근데 사람이 한 여기까지만 가면은 좀 배가 불러져요. 근데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싶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때도 뭔가 이타적인 목표가 있으면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이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뭐 구글 스타트업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로 나를 배제한 이타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타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명보트는 나부터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좀 모르겠고 내가 여기에서 왜 더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좀 길을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위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적 동기가 나를 움직였다면 어느 정도 간 다음부터는 밖을 보면서 외적 동기,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명, 요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되시는 분들은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목표 한 대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딱 먹고 살만해지면 배가 부릅니다. 더 이상 고생하기 싫거든요. 무언가를 이룬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도 돼요. 잃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더 잃고 싶지 않고 그냥 다 누리고 싶어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우리가 그 초심을 한번 찾아보면 처음에 여기까지 가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가 미라클 벤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다 얻었음에도 더 얻기 위해서 계속 정진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는 정말 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한 가지를 목표를 했으면 물론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좋고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좋고 그냥 중간 사실 그만둬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꼭 이뤘어야 할 목표였다면은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올 한 해 정말 멋진 분들, 잘 되는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6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각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목표 지향적인 이야기들이어서 난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예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반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소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바쁘게 뛰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의 인생도 소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께 어떤 마음의 울림이 조금이나마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진지한 이야기만 맨날 해가지고 죄송해요. 잘 자요.